여러분 주변에도 꼭 이런 사람 한 명씩은 있지 않나요? 상체는 금방 좋아졌는데 하체는 몇 년째 그대로인 사람 말입니다. 제 주변 운동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도 늘 하체였습니다. 다들 이 운동들을 자신의 루틴에 추가해서 집요하게 쇠지라고 하셨더라고요. 근데 이 영상 클릭하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. 하체는 재능 아닌가? 하체는 너무 힘들어. 상체에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. 맞습니다. 하체 운동은 힘들고 근육통도 오래가고 변화도 느립니다. 그래서 스쿼트 몇 번 하다가 결국 상체 위주로 운동하게 되는 분들도 정말 많죠. 하지만 영상 속 선수들처럼 극단적인 하체는 아니더라도 성장 효율을 훨씬 끌어올리고 상체와 균형 잡힌 하체를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오늘은 실제로 저와 제 지인들이 직접 해보고 효과를 느꼈던 시간과 피로는 줄이면서 하체 체감은 확실히 달랐던 3가지 운동 루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3가지 운동은 박재훈 선수님의 운동 영상을 보고 참고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운동은 이너타이입니다. 박재훈 선수님도 본 운동 전 스트레칭 용도로 수행하시는 운동입니다. 실제로 연구에서도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 안정화, 근육 활성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하체 운동 전에 이너타이로 내전근을 먼저 깨워주시면 스쿼트 자세 안정이나 하체 자극 감각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중요한 점, 활성화 목적이지 시작부터 과하게 털어버리는 게 아닙니다. 수행 방법은 등을 패드에 붙인 다음 다리는 자신이 긴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벌려줍니다. 손잡이를 잡아주며 엉덩이와 등을 밀착시켜줍니다. 다리를 벌려줄 때 스트레칭 해준다는 느낌으로 2초에서 3초 간격으로 늘려주고 수축 구간에서는 1초에서 2초 안으로 수축을 해줍니다. 본 운동 전 워밍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를 점점 올리며 30개, 15개, 15개를 할 수 있는 무게로 3세트를 진행해 줍니다. 두 번째 운동은 본 운동인 스쿼트입니다.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근육을 키우려면 뭘 먹어야 하죠? 바로 닭가슴살입니다. 하지만 닭가슴살은 너무 퍽퍽해요. 맛없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현존하는 닭가슴살 중 가장 부드럽고 인위적인 맛이 덜 나는 제품들을 찾아왔어요.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댓글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이 스쿼트에 들어가기 전에 흥미로운 최근 연구 결과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이 작은 차이가 실제 근신경 활성과 힘 전달 방식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연구에서는 훈련 경험이 있는 남성 운동선수 1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일반 스쿼트, 뒤꿈치를 올린 스쿼트, 앞발을 올린 스쿼트 이렇게 3가지 방식의 스쿼트를 수행하게 했습니다. 결과는 꽤 흥미로웠습니다. 먼저 일반 스쿼트와 뒤꿈치를 올린 스쿼트에서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. 특히 뒤꿈치를 올린 스쿼트는 발목 가동성을 증가시키면서 더 깊은 스쿼트 자세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. 쉽게 말하면 몸을 더 안정적으로 깊게 앉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허벅지 앞쪽 자극도 커졌다는 겁니다. 반대로 앞발을 올린 스쿼트는 대퇴사두근 활성과 수직 힘 출력이 감소했습니다. 즉 하체가 지면을 강하게 밀어내는 힘 자체가 줄어든 경향이 나타났습니다. 연구진은 이것을 하중이 후방사슬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스쿼트는 단순히 무게만 중요한 운동이 아니라 발 세팅 같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경계가 사용하는 근육,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즉, 발목 각도, 중심 이동, 뒤꿈치 높이, 실제로 근육 활성, 힘 전달, 스쿼트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발목이 뻣뻣하거나 스쿼트 깊이가 잘 나오지 않거나 허벅지 앞 자극을 잘 느끼고 싶다면 뒤꿈치를 살짝 올리는 방식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물론 중요한 건 이게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. 하지만 적어도 최신 연구에서는 발 세팅 변화가 실제 근신경 활성 패턴을 바꾼다 라는 결과가 확인됐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
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 스쿼트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치대를 가슴 높이로 세팅한 후 바벨을 승모근 위에 얹고 팔을 좁게 잡아 안쪽으로 팔꿈치를 세팅해줍니다. 이제 발 위치를 세팅해줄 건데 발을 넓히는 게 좋다, 좁히는 게 좋다,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무릎을 들었을 때 고관절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은 보폭을 좁혀서 진행을 하시고, 반대로 고관절보다 낮거나 비슷한 구간까지 들 수 있으면 보폭을 넓혀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내용은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분 1위 크리스 범스테드 선수분께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한 번씩 따라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보폭을 세팅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바를 위로 뻗고 한 발짝 뒤로 나와줍니다. 이제 복압을 잡을 건데요.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덩치를 크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배를 부풀린 뒤 복부에 힘을 줍니다. 시선은 자신의 발끝에서 시작해 45도 위로 고개를 들어줍니다. 그대로 고관절을 잡으며 하체의 긴장을 유지하며 앉았다 올라옵니다. 이 운동 방식은 피라미드 세트를 이용할 것이고 15개, 10개, 7개, 3개 이렇게 할 수 있는 무게로 4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입니다. 런지입니다. 런지는 부상 위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박재훈 선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. 정말 해보니 부상이 없고 자신을 최대로 몰아붙일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바로 운동 방법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벤치를 이용할 건데요. 벤치에 걸터 앉아줍니다. 다리를 뻗어주고 그 지점까지 일어나줍니다. 다리 하나를 벤치 끝에 걸어줍니다. 올리고 있는 다리 쪽 손으로 덤벨을 잡아주고 가슴을 들어줍니다.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올려주며 중심을 잡아줍니다. 내려갈 때는 무릎이 바닥에 달락말락 할 정도로 내려갔다가 천천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위로 올라옵니다.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. 박재현 선수님은 이 운동을 루틴 끝에 넣어 마지막까지 쥐어짜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 여러분들도 런지를 루틴 마지막에 넣어서 운동을 마무리해보세요. 오늘은 이렇게 박재훈 선수님의 운동을 참고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안 하고 있는 운동 하나만 골라서 자기 루틴에 추가해보세요.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